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니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입니다. 리뷰 시작 전에 스펙을 살펴보자면 화면은 6.7인치에 2778 곱하기 1284에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칩셋은 FA 15 바이오닉, 램은 6GB, 무게는 238g, 배터리는 4352A가 들어있고 맥세이프를 통한 무선 충전과 IP68 등급의 방수망 등을 지원합니다. 해당 모델은 배터리 성능 85%에 128GB의 제품을 65만원에 구매를 해왔고, 배터리 상태나 용량에 따라 60만원 중반에서 70만원 중반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아이폰들의 가격이 꽤나 떨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은 그 중에서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대체적으로 크기가 큰 모델들, 그러니까 플러스나 프로 맥스 기종들이 가격 방어는 더 잘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기는 중고로 구매하기에는 어떨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전면에는 노치를 가진 디스플레이와 상단에 카메라와 센서들, 그 위에 수화부가 있고, 좌측에는 음소거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 그 아래에 심카드 트레이, 상단에는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고 우측에는 전원 버튼, 하단에는 마이크, 라이트닝 단자, 스피커,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와 LED 플래시, 그리고 애플 로고까지 있습니다. 디자인은 역시 그냥 큰 아이폰일 뿐입니다. 워낙에 오래 봐온 디자인이라 여전히 이쁘긴 하지만 특출난 장점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시다시피 카툭티가 최신 기기들이 점점 더 튀어나와서 오히려 이 정도의 카툭티는 괜찮은데 싶고, 개인적으로 측면이 싸구려틱하진 않은데 최신 아이폰 15 이상부터는 무광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취향 차이이고, 이게 또 블랙으로 가면 반짝거리는 느낌은 조금 다르다고 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네요. 전면의 디스플레이는 2778 곱하기 1284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120Hz의 주사율도 지원이 됩니다. 약 3년 전 최고 사양의 디스플레이라 여전히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좋은 성능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주 밝고 선명합니다. 최신 기기들에 비해서 최고의 밝기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하게도 여전히 야외에서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밝고 쨍한 화면이죠. 스피커는 오래된 기기라는 것을 떼고 봐도 정말 좋습니다. 아이폰의 스피커는 워낙에 좋다는 말이 있고, 스피커는 체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죠. 정말 단순히 말을 하면 울림통이 크면 소리가 좋다라는 건데, 이 기기가 그것에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고음이나 저음 모두 잘 잡아줘서 소리가 탄탄하고 깔끔하고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칩셋 성능입니다. 출시된 지는 이제 3년 정도가 된 모델인데 성능은 여전히 매우 좋습니다. 어느 정도 무거운 작업을 해도 불편함 없이 빠르고 좋은 성능을 내줍니다. 게다가 발열도 어느 정도 잘 잡아줘서 게임이라든지 어떤 작업을 해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램 성능입니다. 6GB의 램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폰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성능인데, 굉장히 아쉬운 점은 애플이 공식적으로 애플 AI,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용하려면 램이 중요하다고 발표를 했고, 그 최소 사양을 8GB로 잡아버려서 이 제품은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업데이트를 해줘도 그 기능은 빠질 거라는 이야기죠. 이 점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 점을 제외하면 램 성능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무거운 작업을 해도 앱이 리프레시 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멀티태스킹을 할 때 역시 불편함 없이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후면에 트리플로 구성된 카메라는 하나는 f1.5에 AF를 지원하는 1200만화소의 광각 카메라, 하나는 f1.8에 AF를 지원하는 12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하나는 f2.8에 AF를 지원하는 1200만화소의 망원 카메라입니다. 이 밑에 검정색 센서는 라이다 스캐너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도 들어가 있죠. 카메라 성능은 지금 시점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순 결과물만 봐도 디테일이나 선명도 모두 최신 기기들에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고, 인물 모드도 좋고 야간 모드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밝고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현재 시점에서도 최상급의 성능으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화면 켜짐 시간이 9시간 30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85%인데도 이 정도가 나와서 만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배터리 성능이었습니다. 충전 역시 일반적인 고속 충전기를 사용을 했을 때 1시간 20분 정도면 완충이 다 되어서 희한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다른 작은 아이폰들보다도 충전이 빨리 되어서 배터리 부분에서는 정말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드릴 건데, 제가 최근에 리뷰를 아이폰 12 미니,
15 프로 그리고 23 프로까지 했는데 확실히 아이폰이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해도 바로 옆에서 비교를 해보면 자잘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바뀌었지만 노치가 전작인 12 시리즈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최신 기기는 기본 모델에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가 있기도 해서 많이 체감이 되지는 않을 텐데 바로 옆에서 비교를 하면은 이 정도거든요. 물론 이거는 프로 맥스가 아니라 그냥 프로기는 하지만 대충 비율로만 봐도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구매할 만한가 하면 사실 저는 추천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기기 자체도 너무 괜찮고 성능도 괜찮고 발열도 없고 카메라 좋고 배터리는 좋은 걸 넘어서 최고고 전작이랑 체감되는 좋은 점들도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겁고 그냥 가성비가 딱히 좋지가 않아요. 맥스 모델은 원래가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걸 감안을 해도 이 기기가 대충 평균 70만원 정도로 구할 수 있다 치면 제가 이전에 리뷰한 아이폰 15 프로가 85만원이거든요. 물론 적은 가격은 아닙니다만 15만원만 더 투자를 하면 C타입 충전 단자와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간 1세대 EU가 아니라 2세대를 건너뛴 제품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대략 10에서 15만원이 빠지는 13 프로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선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기 자체는 매우 좋아서 큰 제품이 꼭 필요하다 하시면 이 기기가 괜찮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추천은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니브였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빠이.